안녕하십니까. 2022년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획부 박윤정 과장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NCS 기반 인정 컨설팅은 2022년 올해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좀 설명드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저희가 직무능력 은행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면은 앞에 자료 보시면 직무능력 은행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능력은행제란 국민의 다양한 직무 능력을 NCS 바탕으로 저축 관리해서 활용하게 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 능력 인정 체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제 교육 정보, 훈련, 경력, 자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저희가 NCS 중에서도 능력 단위 기반으로 저축을 해서 개인이 계좌를 개설했을 때 취업이나 자격증 또 어떤 자기 개발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대국민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제는 저희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교육 분야에서는 직업계고나 또 특성화고에서 전면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전문대학에서는 NCS 기반 특성화 사업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지만 이제 좀 사업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훈련 사업은 이제 거의 다 NCS 기반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훈련 과정이 40% 이상, 그리고 국기 과정은 60% 이상 의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격증,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 중에서도 저희 검정형 자격 중에서 500개 넘는 검정형 자격 중에서 198개 정도는 지금 NCS 기반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개 종목의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전면적으로 NCS가 다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채용 일부에서 저희가 공단에서 하고 있는 공공기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이제 일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사용처, NCS의 사용처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NCS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이 경험들이 집약되거나 활용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인프라로 활용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좀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학위, 이러한 전통적인 기재의 그런 자격증이나 학위 등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의 능력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 단위 기반의 인정서를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이 직무능력 은행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사한 제도로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그리고 평생학습 계좌제, 이렇게 비슷한 컨셉으로 개인의 계좌를 만들어서 학점이나 학습 경험을 누적한다, 이러한 컨셉에서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은행제와는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경력이나 어떤 경험을 누적한다, 이러한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저희는 이제 NCS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능력 단위라는 것이 교육, 훈련, 자격, 경력, 아까 설명드렸던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 단위라는 것을 기본 유닛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능력 단위를 기반으로 해서 등가성을 서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활용처가 더 많을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력 단위는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느냐, 한번 저희 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검정형 자격에서 저희가 이제 출제 기준 자체를 NCS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8개 정도는 NCS 기반으로 개편이 되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과정평가형 자격은 아예 NCS 기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내부평가나 외부평가를 통해서 품질 관리까지 완벽하게 되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저희 은행제로 들어올 수 있는 완벽한 기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사하게 과정평가원과 유사하게 일학습 병행 자격 또한 NCS 기반으로 편성이 되고 내외부 평가를 거치는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까 말씀드렸던 직업 훈련 과정 그리고 직업 계고나 이런 중등 직업 교육 과정 등은 NCS 기반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능력은행제로 들어와서 바로 이 능력단위 인정서라는 것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23년에 시스템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NCS 기반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연계가 되어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하면은 이 인증서에 바로 담길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직무능력 계좌 예시입니다만 제가 이제 뭐 김능력이라는 사람이 계좌를 개설하면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명, 취득 방법, 취득 기관 이렇게 능력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인정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이 직무능력 은행제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NCS 기반 정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NCS 기반 정보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전문대를 예를 들자면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을 통해서 구축되었던 이런 NCS 기반의 교육과정들, 운영되었던 교육과정들도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연계될 수 없는 정보이냐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 NCS 기반이라는 것을 어떤 과정이나 심사를 통해서 인증이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자라는 것이 NCS 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의 중요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S를 미기반이라기보다는 기반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자라는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념도를 보시면 이제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데요. 자격, 직업, 훈련, 직업계고 정보는 직무능력은행제로 바로 연계. 그리고 그 외의 정보들은 저희 과정 인정, 검토나 인정을 통해서 저희 은행제로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이고, 저희 오늘 저희가 발주하고자 하는 이 컨설팅은 이 인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컨설팅입니다. 메인 컨셉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막막하고 또 NCS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다듬어서 우리 은행제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컨설팅의 메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드린 교육과정 인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컨설팅을 하기 위한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정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전문대학 등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과정 인정 신청을 6월 3주부터 7월 4주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받은 요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과정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과정심사를 9월 중에 겹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인정받은 과정은 NCS 과정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대학은 공단대학의 응용 소프트웨어 학과의 어플리케이션 교과는 NCS 과정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거에 기반해서 23년 1학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정의 그런 모니터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운영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023년 8월쯤에는 직무능력은행에 저축이 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은 일단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직무능력 표준원이 저희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한기관의 운영기관으로 위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 컨설턴트와 참여대학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 일단 대상이 전문대학 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대학은 이미 NCS 기반으로 이제 많이 개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새롭게 뭔가 개편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컨설팅을 통해서 좀 다듬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을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4년제 대학은 전체 물량의 20%, 그러니까 18개 교과 정도는 일반 대학에서 모집을 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은 45개 교과입니다. 단위가 교과인 것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수요자의 좀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한 개 학과당 5개 교과, 한 개 학교당 10개 교과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은 교과당 4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20일간 5월에서 8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참여하실 제한 기간의 운영 기간 참여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전문 컨설팅 기관이시되 중요한 포인트는 NCS 기반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어야 합니다. 밑에 단서 조항 보시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등 NCS 기반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 컨설팅 이력이 있는 기관을 우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경력이 많은 컨설팅 회사도 NCS 사업을 많이 해보신 곳 모두 이제 우대하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과정 개발이나 어떤 분석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제안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별 인적자원위원회입니다. 산업별 인적자원회 중에서 그 SQF, 산업별 역량체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교과과정 활용 경험이 있는 이 교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증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산업별 대표 ISC를 우대합니다. 참여는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기타 분야별 협단체에서 교육 관련 협단체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인 컨설턴트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특히 대학 대상으로 교육과정 그 경험이 좀 많아야 합니다. NCS 기반 교육과정 경험이 있는 그런 컨설턴트를 모집하시는 것이 관건이시고 10년 이상 컨설팅 교육 경험 등을 보유하셨으면 더 우대하고요. 그리고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시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이나 꼭 특성화 전문대학 사업이 아니더라도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컨설턴트가 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현장 컨설턴트로는 그 해당 교과의 전임 교수 이상의 그분들을 저희가 그 현장 전문가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컨설턴트와 현장 컨설턴트는 두 명이 필수로 컨설턴트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학과에서 이제 그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한 저희 그런 노력이고요. 또 전임 교수도 이상이 했을 때 이런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의 지속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팀 구성 방식을 보면 3인까지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컨설턴트와 그 교과 담당자인 전임 교수의 그 현장 전문가 1인은 필수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은 산업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현장 전문가로 한 명 더 위촉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운영 방법은 저희가 3회는 전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는 그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저희가 후단에 설명드린 사전 컨설팅 그리고 착수 보고 결과는 필수적으로 모여서 같이 한번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구조이고 수요자 요걸 반영해서 이제 우리는 더 대면이 편하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대면 회의를 하고 좀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다 하면 또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좀 자율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팀 회의의 횟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저희 그 주요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에 저희가 지금 이제 사업 공고와 사업 설명회를 마친 후에 4월에는 운영기간이 확정이 되고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5월부터 8월까지 운영기간이 참여대학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 인정이 저희가 6월 3주부터 7월 4주까지 접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 인정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 인정 사업에 그 해당 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기 이전에 그런 준비가 좀 다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그 타임테이블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8월쯤에는 이제 뭐 보고서나 이런 걸 정리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가시고, 그 전에 7월까지는 이제 직무능력은행제 저희 그 인정 사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좀 구성을 해주시는 이런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9월이나 10월에는 저희가 마무리하는 단계로서 그 우수 사례 발굴이나 사업 성과 분석을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9월에 발표가 인정심사가 났을 때 불인정된 교과가 있을 겁니다. 그 교과에 대해서는 2회 정도 가셔서 이제 사업 컨설팅 해주시는 이런 구조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모집 대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대학 등의 45개 교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4년제 대학도 20%에 한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모집을 할 때 이제 모집의 포인트를 두실 것이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 활용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꽤 그동안 이제 그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NCS 기반으로 우수하게 운영된 그 전문대학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대학들의 그런 활용 성과나 이런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컨설팅과 연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NCS를 잘 사용하고 있는 대학들이 또 인정까지 들어와서 그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되고 그것이 또 저희 은행제 그 인정서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활용이 가능한 분야를 찾는 것이 모집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에 모집 우선 분야라고 정해 놓았는데요. 컨설팅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래 우선 분야를 참고하되 수요가 있는 그 분야도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분야를 둔 이유는 이것이 이제 활용이 되어야 한다. 이 은행제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인정서를 받고 인정서를 활용할 곳이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반이나 배경 그리고 자질이 있는 이런 대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우선 분야를 선정할 때 NCS 기반 자격, 과정평가형이나 이해학습 병행에 많이 활용되는 분야, 과정평가형 자격에서는 디자인, 정보기술, 기계설계 분야, 일학습 병행에서는 정보기술이 많이 활용되는 것을 저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별 역량체계의 SQF가 구축이 되어서 직무능력 인증서의 산업계 통용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정보기술, 바이오 제품 제조, 이런 분야들을 저희가 우선 분야로 선정을 되었습니다. 이거는 NCS 중분류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잡아서 인증서를 받아서 과정평가형 자격에도 이용이 될 수 있고 일학습 병행에도 이용이 연계될 수 있고 또 정보기술이나 이런 IT 분야나 바이오 제품 제조는 SQF를 사용해서 산업계에 활용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야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이런 분야를 위주로 모집을 해주시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이 활용처나 활용 분야를 생각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활용성이 분명한 이런 학과나 교과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모집을 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설팅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컨설팅이 이제
뭐 복잡한 컨설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업 컨설팅 2회를 빼고는 8회 정도 책임 컨설턴트 방문이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컨설팅인데, 일단은 사전 컨설팅, 본 컨설팅, 사업 컨설팅 이렇게 세 가지 컨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과별로 또 학교별로 학과별로도 NCS 기반이라는 이런 기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분야는 우리는 뭐 이제 능력 단위 매칭은 다 되어 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평가 방법이 좀 약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부분은 우리는 평가는 잘 되어 있는데 이 능력 단위 매칭된 부분이 좀 불확실하고 교육 목표랑 그 연계성이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뭐 말하시는 그런 학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단위 정비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목차는 이제 다 해주시되 중점을 두고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어떤 획일적으로 보고서 양식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양식은 이제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의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요구 분석이 바로 보고서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고, 이 사전 컨설팅 했을 때 이 분야를 잡아서 저희가 이제 공단에 미리 이거 이제 사전 컨설팅 프로파일을 잡으셔서 저희 시작 전에 공단에 제출해 주시고 학교와 합의를 좀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본 컨설팅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 컨설팅을 기반으로 이제 메인 컨설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가장 유의해 주셔야 될 것이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정에 대한 그런 기준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 컨설팅을 구성을 하시면 될 거고요. NCS 기반 교육과정 개편이나 뭐 재편성 이런 컨셉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학이나 그런 해당 학과에 전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특성화 사업 때문에 NCS 기반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오해나 또 거부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학의 교과 과정을 재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있는 NCS를 가지고 지금 구성하고 계신 NCS를 한번 같이 재정비해서 직무능력은행제에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는 것이다라는 컨셉을 학교에 분명히 전달하시면 모집에도 훨씬 수월하시고 컨설팅 진행하시기에도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컨설팅 요구 분석을 기반으로 교과 내용에 맞는 그런 NCS를 매칭을 하고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예시를 작성해줘서 우리가 인정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직무능력 은행제 교육과정 인정 사업의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겁니다. 행정적인 제반 사항도 다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방법부터 인정 기준이 나오면 그 학과의 그 교과목의 그 능력 단위와 매칭도 해보시고 어떻게 이제 기준에 맞게 한번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보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계와의 연계도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활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나온 인정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산업계, 취업처, 이런 기업, 이런 컨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에서 필요한 이런 능력 단위를 교과 과정에서 구성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과에 재원을 해주시면 학과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SQF가 구축이 되어 있는 분야면은 이 SQF를 기반으로 산업계의 그런 요구가 우리 능력 단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SQF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산업계의 그런 요구 분석을 좀 하셔서 산업계 재원을 한번 넣어주시면
좋은 컨설팅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컨설팅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8월에 그 컨설팅이 종료된 이후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과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교과가 과정 인정 신청을 했는데 불인정 됐을 경우에는 9월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가셔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한번 재정비해 주시고 다음 인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부분이 과업으로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제안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제안서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4월 21일 목요일 날 평가를 하려고 예정이 되어 있고 이제 날짜나 장소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제안서 서면 평가 60% 그리고 면접을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그 인터뷰 심사 40% 정도로 반영을 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을 하려고 하고 오전에 서면 심사를 하고 오후에 지금 뭐 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까 지금 구성 중이고 인터뷰 일시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 기관에 다시 별도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평가 기준표 보시면 아마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선정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업 이해도 보시면 NCS 기반 교육과정 인정 컨설팅에 대한 취지를 이해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개편이 아니다. 그렇지만 NCS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그리고 경험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라는 이런 컨셉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홍보가 굉장히 홍보와 모집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그 대학이나 기관도 없을 거고 해서 가지고 계신 그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대학에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하시는 이런 포인트를 잡으셔서 쓰시면 좋은 제안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컨설턴트나 이런 전문 조직의 전문성, 우리 이 컨설팅만을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그 전문적인 조직, 또 기관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컨설팅 인프라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수익 능력이겠죠. 그래서 NCS 기반 교육과정 분석이나 이런 사업 수익 유사 실적이 있는가, 또 관련 이런 컨설턴트들을 모집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체 컨설턴트들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그 수익 능력 중에 하나이고요. 우수대학 모집을 위한 조직 능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가. 모집이나 이제 대학을 모집하는데 많은 이런 포커싱을 좀 두셔서 우수대학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컨설팅이나 사업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 품질 관리를 하고 또 우수 사례나 좋은 성과를 발굴해내는 것도 품질 관리의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 제안서의 포인트를 잡아서 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청 협상 기준에 의해서, 계약 기준에 의해서 3년간 유사 실적의 총계로 이제 100점, 10점 만점을 잡을 것이고, 저희 총 계약 금액 1억 9,500입니다. 1억 9,500을 만약에 다 유사 실적이 다 채우시면 이제 10점을 맞추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유사 실적을 볼 수 있는 거는 NCS, HR 컨설팅, 또 교육 관련 유사 실적을 제시하시면 되시고, 이거는 저희가 좀 선별을 통해서 유사 실적인지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접수는 이메일로만 이루어지고요.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게 그 접수 시간을 엄수하셔야 되는데 15일 금요일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그 이후에는 접수 불가입니다. 원칙의 기준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18시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고요. 제안서 접수하신 후에 한번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메일 전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확인 전화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안서 평가는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4월 21일 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그런 인터뷰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기간에 개별적으로 저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정기간 발표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4월 25일 월요일 날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개별적으로도 공문이나 전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체결은 4월 29일 금요일 날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해서 5월에는 컨설팅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짧은 내용이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NCS 기반 교육과정 컨설팅에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